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은 장 마치고 좀 요새 이제 의자에 조금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한의원에 잠시 들렸다 봤더니 벌써 시간이 8시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참 갑자기 이제 병원 갔다 오니까 밖에 비도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고 이제는 진짜로 가을로 넘어가는 분위기인 듯 싶네요. 날씨 자체도 많이 쌀쌀해졌기 때문에 어제도 한번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감기 조심하시면서 이 환절기 잘 넘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발표됐던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을 그냥 잘 소화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 증시를 보면서 이제 뭐 간단하게 국내 증시에 대한 뭐 지수 시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죠. 아주 적은 폭 안에서 종목 장세가 연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시장 어찌 보면 성장주와 이 경기 민감주 사이에서 여전히 성장주 우위의 시장이 연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을 잘 보면서 또 9월 시장을 준비해야 될 텐데 오늘은 자, 보면은 이 8월의 주도주 8월의 시장 대장주는 뭐니 해도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뭐 크래프톤 등 신규 상장 3인방들이 시장을 꽉 쥐고 갔었는데 이 다가오는 이 보호예수 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대폭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시장에서 우뚝 솟아오르는 몇 개 종목군들이 분명히 눈에 많이 보이네요.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오늘 후성이 또 올라왔고 자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장은 순환매를 지속하면서 요새 트렌드적인 부분이 매월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 이 탄소, 친환경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에서 그리고 지속적인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전체적인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뭐 간단하게 먼저 마감 시황 좀 보고요. 일단 제목은 신규 상장 3인방 카뱅,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하락과 위드 코로나 새로운 방역 체계 그리고 빠른 순환매 속 외국인의 3전 5거래일 연속 매수의 흐름 등을 좀 제목으로 삼아봤는데 오늘도 사실 이 코스피 지수는 이 삼성전자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LG화학이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는 뭐 1000억 미만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이 시총상위 셀트리온 그룹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최근에 강했던 HLB 계열이겠죠. HLB 계열 그 다음에 뭐 바이오리더스의 바이오니아의 하락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BM 등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오늘 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 혹은 그냥 매도 물량 때문에 좀 가지 못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좀 밀렸고 코스피는 일단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지수적인 부분을 논하기에는 저는 아직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적으로 먼저 코스피는 조금 더 갈 길이 남아 있죠. 즉 코스닥과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직전 고점에 대한 이 부담감으로 인해서 단기 조정을 보이는데 조금 밀렸다가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 다시 재차 직전 고점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서는 지수에 대한 그런 큰 우려보다는 종목에 대한 선별, 압축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내용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2차전지 섹터 아주 재밌어요. 대주전자 재료가 먼저 초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후성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뭐가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죠. 제가 지난주에 잠시 E&D라는 종목을 한번 언급했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네, 한번 변화의 조짐을 한번 지켜보면 어떠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시황 들어가서 목이 오늘은 좀 안 좋네요. 자, 먼저 8월의 스타 종목군들을 잠시 좀 지켜보면 카카오뱅크 블록들 이후에 이제 또 이 보호예수 이슈까지 나오면서 좀 밀렸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간들, 네, 의미 있는 자리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70만 원이 되겠죠. 70만 원까지 밀려서 버텨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크래프톤은 제가 어제 금요일날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다 청산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다 매도를 하고 더 이상 좀 보지 않고 있고요. 이런 쌍봉짜리 의미 있는 구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뭐 수급적인 이탈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추세를 돌파하고 이 트릭이 약간의 발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깼다라는 거죠. 이게 또 쭉 밀렸다가 한 번에 또 들어 올리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저는 확인을 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어디까지 밀릴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구간들, 의미 있는 구간들까지 내려오는지 좀 보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뭐 특별한 악재성 뭐 공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죠. 단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보호예수라는 그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쌍봉 느낌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파가 안 된 상태에서 밀렸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밀리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절대 끝나는 종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SK 케미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가서 뭐 밀리고 뭐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쌍봉을 바라는 거예요. 이 좁은 구간에서 쌍봉이 아니라 긴 구간에서 올라가는 이런 거를 먹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 8월에 시장의 스타였던 새 종목군들이 일단 하락을 하면서 오늘 게임주들까지 되게 많이 밀렸어요. 카카오게임즈 이 종목도 손절을 했다 했죠. 지수가 단기 고점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목요일날 장 막판에 게임주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 크래프톤 뭐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에서 물량이 분명히 저는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도 뭐 회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으니까 장중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끝난 건 아니죠. 3분기 실적적인 측면에서 되게 이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오딘의 성공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얘가 어느 시점에서 바닥을 잡는지가 전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공간에서 바닥을 잡는지 그래서 이 구간에서 손절은 만약에 밀려버리면 이 아래까지의 밀림이 있기 때문에 이날 정리를 한 거예요. 9월 3일날 정리를 해놓고 일단은 기다려 보는 거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끝났다라기보다도요. 펄어비스도 많이 밀렸죠. 근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 목요일 날은 여기까지 눌리면 매매를 계획했었는데 따로 이 구간에서 매매는 계획을 하지 않고 좀 보려고 하네요. 펄어비스는 한참 기다렸다가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관심 종목에 좀 제외를 해놓고 좀 볼 생각이고요. 오늘 게임주들 많이 움직임 많았어요. 위메이드 단기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구간이고 시장의 완벽한 주도주기 때문에 눌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좀 체크를 이제부터는 하려고 생각을 들어요. 올라갈 때 뭐 한 차례 뭐 단타 정도만 했고 저는 특별히 대응을 못 했었는데 굉장히 강한 거래 대금이 이 또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떨어질 때 혹은 이런 갭 구간이 왔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오늘은 대부 시스터즈가 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죠. 제가 대부 시스터즈를 좀 물려 있었습니다. 물려 있다가 그걸 오늘 전량 일단 정리를 했는데 나름 의미 있는 이 일본에서 이 앱스토어 순위가 3위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일단 주식의 상승을 좀 이끌었지 않나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렇게 전반적인 게임주를 한번 싹 둘러봤고요. 전반적인 게임주를 한번 싹 둘러봤고,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장 전에 문자로 위드콜러나 관련해서 일단은 뭐 한 종목은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게 쇼핑이 될지 뭐 항공이 될지 유통이 될지 뭐 화장품 등등이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하나 정도는 우리가 중장기 성격의 종목을 가져가야 되고, 위드 코로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쪽에서 많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새로운 방역 체계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서 치료제에 대한 부각이 많았죠. 오늘도 저는 이제 치료제 관련 종목을 좀 하나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한국 BNC가 정말로 굉장하게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한국 파마, 골드 퍼시픽 등이 사실은 경구용 치료제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노핍, 사노팝 해서 국전약품이 사실 같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국전약품은 뉴스 하나 없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세력이 그냥 상승시켰다라고 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라 매매 자체는 하지는 못했죠. 매매 자체를 하지 못했던 종목인데, 이렇듯 이 위드 코로나가 치료제 쪽으로 많이 엮어서 좀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 수시로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라 약간은 대응하기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올라간 거는 이 보건당국에서 이 경구용 치료제 476억을 417억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이슈가 한 번 더 당겨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그리고 아즈텍 WB가 좀 올라갔는데, 일단은 국내 큐타리스가 이 동물 실험에서 100% 항체 형성을 했다라는 게 일단 부각이 되면서 좀 올랐습니다. 일단 저도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대부분 매매는 좀 진행을 했던 종목군들인데요. 아즈텍 WB도 뭐 여러 번 매매는 했었죠. 그 전에도. 그러니까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했고, 일단 시간 외에 뭐 마이너스권의 의미 좀 위치가 괜찮아서 여기서 산 거 조금 들고 있는 거랑 해서 아즈텍은 좀 보유를 하고 좀 넘어가고요.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골드 퍼시픽도 최근에 이제 한두 차례 매매를 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때 상한가 때는 못 들어갔고, 이 종목도 오늘 경구용 치료제는 사실 골드 퍼시픽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 6일 이내에 유의미한 이 치료 효과를 보여줬다라는 관점에서 골드 퍼시픽까지는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오늘 국전약품의 상승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많이 안 됐습니다. 돈은 이해가 되죠. 수급 거래량 너무나 좋았던 부분은 굉장히 좋았는데, 나머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진원생명과학이 강하게 좀 한 차례 들어 올려왔는데, 일단 진원생명과학은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워낙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던 종목에서 이 대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한전산업의 이런 대반등 성격의 반등이 내일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 진원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재료 관점에서 아닌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온 자리들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온 자리들이, 저는 오늘 사실은 그 아지텍 WB를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6,200원 언더 쪽으로 해서 잡아보려고 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 생각이었고, 돈이 많이 들어온 구간들 체크를 해서 이 구간에서 강하게 돈이 들어왔겠죠. 얘가 올랐다가 밀려도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좀 있어 보여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돌파 매매로 오늘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돌파 매매로 좀 짧게 매매를 좀 해서 이도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고,
이렇게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슈를 한번 다뤄봤고요. 사실 오늘 시장 재밌는 게 섹터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극히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G 섹터가 최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KMW라든지 뭐 에이스 테크라든지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정도의 흐름이고, 사실 내일 이 과기정통부에서 5G 관련된 뭐 정부 일정이 하나가 있어서 좀 움직였다 정도로 해석이 되네요. 근데 지금 당장 5G가 올라가고 하기에는 아직 실적적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5G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이슈는 과거 밑에다가 정확히 제가 딱 언급을 해놨어요. 미국에 공장 있는 회사들을 봐라. 네,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왜? 이거를 지금 지우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 안 지우잖아요. 안 지우는 이슈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큰 법안 4050조에 대한 부분에서 이 돈을 이 얘네들한테 뿐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5G 보려면 저는 저런 종목으로 상승 추세가 더 확실한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일부터 독일 모터쇼가 진행이 되죠. 독일 모터쇼가 진행이 되는데 뭐 기사적으로 몇 가지만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에너지 차관에서 일정이 하나 새로 나왔어요. 탄소 중립 R&D 전략을 11월 달에 발표하겠다. 자, 수소 로드맵 2.0은 10월 달에, 그러면은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11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 안 끝났어요. 안 끝났고, 왕이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 방한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도 오를 거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정신없이 많이 올라요. 자, 그러면은 오늘 후성이 많이 올랐으면 내일 슈캠스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겠고,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다. 근데 딱 하나뿐이 없는데 다른 거 헤맬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포함해서 뭐 명신산업까지 전기차 부품 관련된 이슈가 좀 시장에 많았고요. 앞으로 10일 있다가 10 며칠 후에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발언이 있을 예정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기사 안에서 우리가 대북주의 바닥을 다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뭐 신원이라든지 오늘 반짝 움직였었는데 아난티라든지 뭐 어떻게 바닥을 잡아가는지, 조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주 뒤에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남북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큰 폭에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일 있을 모터쇼에서 일단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가 하나 더 추가가 되네요. 폭스바겐에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종가 베팅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모트렉스도 시가가 안 뜨기를 바랬고 좀 밀리면은 보려고 했던 종목인데 밀리지를 않아서 따로 매매를 못했습니다. 모트렉스라든지 뭐 트루윈 이라든지 종목군들 뭐 추가 상승을 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모트렉스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자, 수소 관련된 섹터 오늘 일진 하이솔루션이 상장 이후에 바로 이러한 상한가 자리를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윤봉에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못 가면은 무조건 자를 거라고, 무조건 손절에 대한 기준을 잡고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이렇게 종가 베팅을 하고 한 1.5% 정도, 한 2% 좀 안 되게 일단 손절 처리를 전량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사람이 종목을 매수하고 무조건 수익만 나는 것도 아니고 손절에 대한 원칙이 일정 부분 잡혀야 됩니다. 특히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는 이 손절에 대한 기준이 정말로 명확해야 되는 게 신규 상장주고요. 신규 상장주가
떨어지면 가장 무섭습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매섭게 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잘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애플카 그리고 수소 이슈가 있죠. 수소 섹터. 자, 동아선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가장 강했었어요. 금요일날 강했는데 돌파 실패죠. 그럼 당연히 안 보는 거고. 오늘은 성창 오토텍이 장 막판에 좀 올랐다가 시간에서 일단은 갭을 좀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개별적으로 이게 재료가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냥 단지 그냥 단지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정도의 흐름에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 그냥 가는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총이 낮아서 딱히 팍팍 건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과거 이 종목군도 상한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내일 돌파를 시켜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일렉, 저희는 수소 관련해서 현대일렉도 하나 본다라고 했죠. 인프라 플러스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관련해서 지속 홀딩 관점을 저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홀딩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양금속 이 하이리움 산업에 대한 부분, 저는 이거 강하게 연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수소, K수소 연합회가 사실 투자한 기업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곳저곳에 다 투자해놨으면은 메리트가 없겠으나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도 엮여 있고 다 엮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만 해주면 좋겠어요. 돌파의 여부에 따라서 강하게 올라가고 못 가고의 차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돌파만 해준다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스푸트니크 V 9월 초 시생산이 임박했다. 그리고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프레스테지 바이오 로직스 추세를 완성했다라고 했죠. 좀 떨어지는 걸 좀 기다려 볼게요. 이러다가 밀려서 다시 가는지 체킹이 필요하고, 마이크로 디지털 밀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밀림 좀 기다려 보고요. 소부장 관련해서 밀림을 기다려 봐야 되고, 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는 일단은 2차 전지 먼저 대주전자가 아주 날라다녔습니다. 아주 날려다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굉장히 좀 멈추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요새 종목분들이. 그리고 후성도 오늘 강세였는데 내일도 추가 상승이 이미 시간 내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내일도 추가 상승은 일단은 예정되어 있고, 추가 상승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제가 언급했던 E&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E&D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아주 오랜만에, 그러니까 사실 이때 거래량이 터진 거는 이 상장하고, 이게 상장한 날 거래량 터진 거고, 상장 이후에 지금처럼 거래량이 터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상장 이후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진 게 맞습니다. 거래 대금도 1,600억이 들어왔고요. 시가총액 3,500억짜리가 1,600억 거래 대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눌림을 보이고 있다. 사은봉이다.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눌렸을 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이 E&D라는 종목도, 이 종목이 이제 촉매제라는 걸 하는데, 지난번에 유미코라는 종목이죠. 전 세계 양극재 1위 회사입니다. 지금 양극재 촉매제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구매해 줄 친구가 유미코라는 회사죠. 유미코아라는 회사인데 이 MOU를 맺었다. 그리고 얘는 생산 시설을 이미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MOU를 체결해 놓고 이게 실적으로 공급 이슈가 나온다면 이거는 넘어가는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신고가를 넘어가는, 왜냐, 이거는 상장한 거기 때문에 상장할 때 다 이 촉매제가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못 나가니까 못 갔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돌파가 임박이라 이제부터는 다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도 크게 안 빠지니까, 주가가 크게 안 빠지니까 이게 박스권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엔드디 이제 좀 잘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프레스티지. 자, 그리고 휴캠스.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이죠. 휴캠스. 이날 이미 아주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차례 매매도 많이 했고요. 수익도 실현했고 물량도 들고 가고 있죠. 저는 이게 지금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 호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빵 하고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넘겨버릴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탄소 배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유럽은 7만원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3만원이에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더 많다라고 여러분들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하방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열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연임 전까지, 그러니까 파월이 연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야 뭐 시장에 큰 무리가 있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